우리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5분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 50일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 옥중투쟁 820일 되는 날입니다. 2년하고도 4개월이 됩니다. 6월 25일 날 대한민국에는 또 한 번의 3월 10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묻혀있던 억울한 죽음, 이 5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99%의 국민들이 그 죽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그것을 담당하는 상임위, 행정안전위 부전이죠. 작년에 그 상임위에서조차 아는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소방청 자료를 요청했고, 저와 서평안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는 2017년 3월 10일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죽음이 언론 방송에 의해서 묻혀버렸습니다.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묻혀버렸지만은 우리는 2년간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결국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은 4분이 돌아가셨고, 그것도 3시간 만에 9분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구송되고 79분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소방청 자료 4분, 우리 정인들까지 합쳐서 여성 1분이 돌아가셨다. 고 해서 우리는 5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 중에는 4분이 다 남성분인데 여성 1분이 돌아가신 것을 많은 정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묻히듯이 이 5 어려운 열사분들의 죽음 또한 묻혔습니다. 죽음은 생명이고 이 생명권은 자와 우가 없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한애국당이 창당도 하기 전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의 죽음이 이렇게 묻혔겠습니까? 우리는 국민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봤습니다. 이 어려운 투쟁 태극기만 들고 폭력 투쟁을 하지 않고 비폭력 항거를 하던 5분의 죽음을 이렇게 묻고 가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지도부도 이것을 묻고는 대한민국에 다시는 죽음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도 그 죽음의 고귀함, 생명의 고귀함,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러한 5 열사에 대한 광화문 투쟁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 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됐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현장, 용역
깡패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을 내동댕이 치고 38분이 119로 구성되고 어제 조사 결과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늦어도 월요일에는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져야 합니다. 더 파렴치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서울시 공무원이 다쳤다고 얘기합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방송 카메라와 수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목도했고 지금 그 조회수가 유튜브 100만이 넘게 국민들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이 투쟁 장소를 찾아왔는가? 그것은 유튜브를 보고 분노하신 겁니다. 사실을 아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은 양심이 있으면은 밑에 사람 보고 듣지 말고 유튜브의 현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하게 용역 깡패들이 애국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무차별하게 다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청 직원이 다쳤다고 그런 말할 계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애국 국민들이 당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든 법적 당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헌법 9차 헌법 개헌 과정에서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의 자유라는 항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입니다. 이 죽음의 진실 규명을 하고자 하는 정당의 활동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은 우파가 죽든 좌파가 죽든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진실을 캐는 것은 당연한 정당의 활동입니다. 이 정당의 활동,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정당의 활동을 박원순 시장은 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서울시장이라는 알량한 직책을 가지고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고 정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 교육부터 새로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억울한 죽음을 그냥 덮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고 자유인지,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고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당 활동이지 않습니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내팽개 쳐버린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애국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력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개고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합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개고장을 놓더라도 텐트의 운영, 유지, 설치, 철거는 애국 국민들의 몫이고 우리 공화당의 몫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정당의 활동, 정당의 자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에 주어진,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적 가치입니다. 서울시의 조례보다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 사건이 두고두고 박원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폭력의 현장이 지금 벌써 100만의 국민들이 봤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많은 택시에서 엄지척을 하는 기사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막지 못할 정도로 확산되고 이제 1000만, 2000만이 이 유튜브의 현장을 볼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반자유민주주의 인사로 낙인찍혀버릴 겁니다. 얕은 수로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서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볼까, 그렇게 충성하고 다락방에서 그렇게 쇼하던 박원순 시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의 폭거, 용역 깡패들의 폭력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에서 내리는 계고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불법을 저지른 폭력의 사주자가 보내는 계고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범인이 보내는 계고장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2017년 3월 10일 재난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원순 시장은 이 어려운 5분의 죽음을 외면했고,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처음부터 박원순 시장은 이 진실규명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그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이 진실규명 애국투쟁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재임 중에 2번째 방문입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 경호 관련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직인 지킨 내용이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우선 방한 경호와 관련, 미국 대통령 방한 경호와 관련하여 경호법 제5조 경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대해 질서 유지,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원활한 경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비당에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이동 조치하는 등 경찰의 안전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우리 공화당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이 협조 요청을 받고 수기에 수기를 거듭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내일 어떤 정당도 하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환영 집회를 가집니다. 아마 수십만의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주변에 시청에서부터 숭례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를 채울 겁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 예상하는 인원도 10만 명이 훨씬 넘게 참석할 거다. 토요일과 일요일 방한 일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의 세계인들에게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만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은 미국을 사랑하고 미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런 입장들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공포하게 될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820일째 인신강금 옥중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함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정 오산 비행장 도착 시부터 청와대 만찬 그리고 그 다음날 오찬 등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이 환영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과 혈맹관계로 가야지 됩니다. 70년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역사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대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준비하고 1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대한민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사랑과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미군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많은 반미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못될 짓을 했습니다. 의도된 방조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에게 한국 국민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본인을 환영해줘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좌파들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파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1차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겠습니다. 단지 지난 1차 방한 때 반미주의자들의 물병 투척을 비롯한 테러에 대하여 심히 이번 방한 때도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대한애국당의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텐트를 빌미로 좌파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테러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이 시간부로 텐트를 파이낸셜 빌딩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텐트를 지금 바로 파이낸셜 빌딩 앞으로 옮겨서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의도가 잘못된 의도가 업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 바로 모든 텐트를 철거해서
파이낸션 빌딩 앞으로 내일 환영 행사가 있고 모레 환영 행사가 있는 그곳으로 텐트를 일시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모든 분들은 우리가 더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광화문 광장은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식을 준비하는 파이낸션 빌딩으로 옮긴다는 것을 선언합니다.